여러분은 혹시 인간 복제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간 복제. 여기서 인간 복제라고 하면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계속 출산을 해내는 것을 인간 복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동물의 복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동물 복제.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동물의 복제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1996년 영국의 에든버러 로슬린 연구소라는 곳에서 최초로 복제 동물인 돌리라는 양이 태어났습니다. 옆에가 이제 실제 그 복제된 양이에요. 돌리. 이 돌리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로도요, 소나 아니면은 돼지, 아니면 사람과 가까운 원숭이까지도 수많은 동물들의 복제가 성공이 됐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도 하나의 동물인데 인간 복제 역시도 동물 복제처럼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되는데 우리라고 안 되겠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 복제를 하려고 하면은 시험관 아기와는 다르대요. 시험관 아기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빠나 엄마 중에 단 한 사람의 세포를 이용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남자가 없어도요, 여자 혼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유전자를 이용해서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내가 낳아서 똑같이 키울 수 있다. 나와 똑같이 생긴 애를. 만약에 인간 복제라고 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성행을 하게 돼버리다 보면은 원래 남녀의 결합으로 아기가 생기고 하는 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걸 이용해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인간 복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우려를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인간 복제라고 하는 게 성행하게 되면은 좀 무서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동물 복제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돌리, 양 태어났나 보다 그냥 간단하게 치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물의 복제도 성행하게 돼버리면 복제를 해서 태어난 소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복제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복제소를 잡아가지고 시중에 이마트나 이런 데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복제된 소의 그거를 또 우리가 먹게 되는 거고요. 지금 옆에 같은 경우가 지금 그거에 대한 시위예요. 복제된 동물이 시중에 나오게 되고 만약 그거를 또 사람이 먹게 되고 어쨌든 간에 자연에 그걸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시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2009년 3월에 옆에 분, 세베리노 안티노리라고 하는 한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한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9년 전에 복제인간 3명을 출생시켰었다. 그리고 이 3명 모두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동유럽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내가 복제인간 3명 만들었고 지금 동유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불임 부부,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불임 부부라든지 아니면 동성연애자나 아니면은 독신주의자. 나는 그냥 결혼하기 싫어. 혼자 살고 싶은데 아이는 가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 복제를 통해서 그들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선물해준 것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아이를 선물해준 것 뿐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 잘 살고 있다. 거기에다가요, 이분이 또 폭로를 하신 게 하나 더 있는데 전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있잖아요. 인간 복제라는 걸 가장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클로네이드사라고 합니다. 클로네이드사. 이 클로네이드사라는 기업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클로네이드사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목적은요, 인간 복제를 통해서 생명 연장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요. 인간 복제. 즉,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그 사람의 유전자로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하게 다시 이어가는 것처럼 유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겠죠. 만약에 뭐 없어져야 하는 그런 거지만 뭐 살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너무 사랑하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유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유전자를 받아서 똑같이 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응애응애하고 애가 태어나요. 그럼 애가 커가면서 먼저 돌아가셨던 그 고인분과 똑같은 얼굴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클로네이드 기업의 인간 복제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옆에 여성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또 한 번 이제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지금처럼 뭐 우리는 자신의 유전자를 지닌 아이를 원하는 부모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분께서 2002년 12월 26일을 최초로 복제 아기를 출산시킨 이후에, 그러니까 2002년 12월 26일에 성공을 해서 출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약 100여 명의 가정에 복제 인간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딱 결론이에요.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2002년에 성공해서 복제 아기 출생시켰고 그 이후에 100여 명이 넘는 복제 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두 당연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복제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남모르게 복제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여 명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뒤에서 복제 인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제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복제 인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있고 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복제 인간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요, 이제 복제인간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성공을 했고 일부 국가와 종교적인 비밀단체에서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복제인간 군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비밀리에 어느 단체에서 아기를 계속 복제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돌았어요. 몇몇 과학자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복제인간에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복제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 과학자분들은요, 그냥 안 믿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증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 뭐 3명 복제인간 가족 품에 보냈고 뭐 전 세계에 100여 명의 복제인간들이 있대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 증거 갖고 와. 말뿐이지 않냐. 니네들 증거 있어? 그냥 너네들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분들 중에 몇 분이요, 복제인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증거 대라고. 너 만들었다며. 복제인간 증거 대봐. 성공한 증거 대봐.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각 나라들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복제 금지법 때문에 그 증거를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인간 복제를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는 말뿐이다 보니까
그냥 관심받기 위한 거짓말인 것 뿐인 걸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2009년 미국의 켄터키 대학의 파노스 자보스라는 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옆에 파노스 자보스. 이 박사님이요, 2009년 4월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2002년도에 사망했던 소녀를 되살려내서 그리워하는 가족의 품에 안겨주는 걸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아이를 내가 복제를 통해서 아이를 살려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다시 이제 탄생을 하게끔 해서 가족의 품에 돌려보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말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라고 하면서 복제된 아이의 이름과 나이, 여러 가지 인적사항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다 이분은 인간 복제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세상에다가 다 알렸습니다. 인간 복제는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 많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 당시 이분이 인간 복제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 이미 사망한 아기를 내가 다시 복제해서 부모의 품에 돌려줬다라고 하는 그 아기는요, 옆에 이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여러분, 위에 이 아기는요, 2002년 10살 때 이제 사망을 했어요. 교통사고로. 10살 때 사망을 한 거예요. 그 여기 아래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어머니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예요. 2002년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캐디라는 아이를 이 자보스 박사는 복제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 캐디의 어머니까지 TV 인터뷰를 하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이 자보스 이 교수님은 이 소녀 이외에도요, 영국, 미국, 중동 지역에도 많은 죽은 사람들을 복제를 통해서 되살려내서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숨이 멈춰있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해서 살려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유전자를 빼서 누군가 가족 어느 여성의 몸에다가 주입을 해서 임신을 시키고 출생을 시킨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망했던 그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아까 그 캐디 10살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가족의 품에 이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해요. 정말 인간 복제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걸까? 죽은 사람들의 유전자를 받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가능한 걸까? 가능한 걸까? 복제 인간이 우리 세상에 많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혹은 관심받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일 뿐인 걸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옆에 보여드린 자료처럼 2002년도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요, 클로네이드사에서 뉴스에 진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클로네이드사에서 1, 2년 내에 불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복제 인간을 한 200여 명 정도 더 복제할 계획이다. 그 세계 각국에서 자신의 아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200여 명과 벌써 계약을 마친 상황이다. 그리고 복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2,000여 명이 넘는다고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복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2,000명이 넘는다. 아무래도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원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때가 2002년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우리 삶 속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클로네이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2002년도 때보단 더 많은 복제 인간들이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큰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복제 인간은 남녀의 결합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사망하면 유전자를 빼내서 어느 여성분만 있으면 그 여성분에 주입해서 임신시켜서 출산시켜서 계속 이어가게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